안녕하세요. 깔루와 조지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학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현재 유아나 초등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학습지에 대한 고민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지금 현재 학습지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는 앞으로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학습지는 꼭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 학습지를 할 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현재 학습지를 하고 있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학습지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학습지가 정말 도움은 되는 것일까에 대한 것입니다. 자, 학습지는요, 학교 진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학교는 학년별로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어요. 각 과목별로. 즉, 그 학년에 해야 할 어떤 목표치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근데 학습지는 어떻죠? 단계별 목표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마다 학습지의 진도는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5세, 6세, 7세 이렇게 학습지 단계가 나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A단계, B단계, C단계. 그래서 본인의 실력에 맞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올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요. 학습지는 어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 아니면 조금 느린 아이? 아니면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아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해요. 실제로요,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요, 평균적인 수준보다 항상 조금 더 높은 수준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높은 수준의 공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초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기초 과정을 조금 쉬운 개념 학습 위주의 학습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실력을 잘 쌓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평균치보다는 조금 느리거나 부족할 때 또 학습지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아이가 예를 들어 2학년이에요. 2학년인데 2학년 학교에서 배우는 그 수학 수준을 조금 많이 어려워한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1학년 것부터 아마 다지고 가야 할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생각으로는 1학년 교과서를 가지고 또는 1학년 교과 수준에 관련된 문제집을 가지고 아이를 풀리기보다는 학습지를 하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왜냐면 내가 2학년인데 왜 1학년 거부터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이도 알잖아요. 나 왜 2학년인데 1학년 거부터 해야 되나? 내가 그렇게 못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학습지는 좀 다르죠. 단계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B단계가 2학년인 경우가 많은데 A단계부터 하면 느낌이 나는 그냥 A단계부터 차곡차곡 밟아서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죠, 사실은. 또 하나는 뭐냐면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야 하는 아이들이요. 부모님께서 문제집 선택이라든지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학습지 커리를 쉬운 부분부터 잘 따라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아이가 평균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서 2학년이면 2학년 수준의 공부를 잘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학습지를 해도 될까요?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학교에 교과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학교의 공부를 잘 따라가고 있다면 저는 굳이 학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내 아이가 평균보다 조금 공부를 많이 하거나 선행이 필요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평균 수준보다 조금 더 부족해서 조금 기초부터 잘 다져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일 때 학습지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공부 습관이 잘 잡혀있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부모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매일 고정적인 시간대에 하루 20분이라도 공부를 시키면 좋은데 그것이 꾸준히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워킹맘이라든지 특히 풀타임 워킹맘인 경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집에 많으신 분 있잖아요. 둘째나 셋째가 있는 경우에 그때는 첫째 뭐 조금만 봐주려고 하면 뭐 아이가 울고 둘째가 또 뭘 해달라고 하다 보면은 공부 습관을 잘 기르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환경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저는 학습지를 이용해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습지라는 것은요, 아이들이 풀기에 아주 어려운 수준은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하고 꾸준히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하루 30분 정도 투자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양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공부 습관을 조금 길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엄마가 뭔가 봐줄 수 없는 환경이라든지 또는 아이도 꾸준하지 못하고 엄마도 뭔가 꾸준함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는 학습지를 하는 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 엄마도 사람인지라, 그쵸? 선생님이 집에 검사를 하러 오잖아요. 우리도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나는 그래도 우리 아이의 공부를 시키고 열심히 하는 엄마야. 그쵸?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숙제를 다 해두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안 오셔. 누군가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 평범한 어머니가 아이를 매일 30분 정도 꾸준히 시킬 수 있고 아이가 자기 학년의 공부를 잘 따라가고 있다면 굳이 학습지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학습지를 시키고 있을까요? 시키고 있죠. 왜 시킬까요? 저도 꾸준히 한 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 시키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까 합니다. 자, 학습지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목을 선택해야 하고 그 과목을 언제 시작하면 좋은지 또 언제까지 해야 할지 이런 어떤 가이드를 조금 마음속으로 저는 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학교를 입학하기 전 유아의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유아들은요, 사실은 꼭 학습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한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 필요하냐면요, 한글을 조금 늦게 떼는 아이들이 있죠. 물론 학교 가서 한글을 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글을 너무 늦게 떼면은 어떤 과목에서 손해를 많이 보죠? 국어가 아니라 사실은 수학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국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한글부터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학은 어떻죠?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스토리텔링, 문장제, 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글이 늦으면 수학에서 조금 이해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인데 적어도 학교 가기 전에는 그래도 한글은 읽고 입학을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만약에 7살이에요. 7살이고 지금이 1학기가 아니고 2학기예요. 2학기인데 아직 한글을 읽지 못한다면 조금 더 한글에 대한 노출 환경을 많이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매일 꾸준하게 한글에 노출이 되면요, 이게 한글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국어 환경이고 매일 똑같은 단어들이 노출이 되는데 안 배우는 건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 모르는 게 더 쉽지 않다는 말이 더 정확한 것 같네요. 자, 그럴 때에는요, 한글 학습지를 활용하셔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글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한글 떼는 것에 목적을 딱 두고 있으면 한글을 다 떼었을 경우에는 이제 학습지를 그만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또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국어라는 것을 또 하게 됩니다. 국어를 하다 보면은 왠지 국어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학습지는요, 무조건 계속 쭉 이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아이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한글 떼면 그만할 거라고 했으면 한글 떼면 그만하시면 됩니다. 그럼 국어도 언제 해야 될까요? 내 아이가 국어 실력을 높일 필요가 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학년의 교과를 잘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학습지 도움이 필요하다. 또는 내 아이가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독해력이 부족해서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때는 학습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아이가 좀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 그냥 해오던 거니까 또는 남들이 하니까 하는 학습지는 좀 무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학습지 하면요, 가장 많이 하는 과목이 뭐죠? 바로 수학이죠. 자, 수학 학습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유아 때 수학 학습지를 하는 거를 그렇게 권장드리는 편은 아니에요. 유아 때는요, 아이들이 지면 학습을 하는 것보다는 교구를 가지고 그런 반구체물을 가지고 세워보고 만들어보고 뒤집어도 보고 돌려도 보고. 자, 그래서 유아 때는 가급적이면 저는 교구를 더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등에 들어와서는 이 교구와 지면을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아이가 연산 그 능력이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아마 학습지를 하게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계적인 문제풀이만 계속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그런 연산의 원리를 학습하기보다는 단순히 암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형에 익숙해져서 세로 셈이 나오면 이렇게 풀면 돼,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연산에 관련된 수학 학습지보다는 사고력이나 교구라든지 활용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초등 고학년은 좀 달라지죠. 특히 3학년 이상에서 봤을 때 내 아이가 유난히 사고력 이해는 잘 하는데 연산 실수가 잦다면 이것은 연습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머니께서 연산 문제집을 채워주신다든지 교과 문제에서 좀 연산 파트를 조금 신경을 써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부모님께서 조금 도와주시지 못할 경우, 특히 학교 교과서는요, 수학 익힘책 정도에 나오는 문제 양만 풀어서는 절대로 정확한 계산 능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연산 10문제 정도는 그래도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많이 푸는 문제집으로 기적의 계산법도 풀지만 저학년 때는 연산의 원리를 알려주는 소마셈이나 원리셈 같은 문제집을 많이 푸실 거예요. 근데 고학년 때는요, 이런 연산의 원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기적의 계산법과 같이 연산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문제집을 적절하게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빅터 연산이라든지 추상희 연산 이런 문제집 주면 좋죠. 문제는 뭐예요? 꾸준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문제집은 있고 공부할 시간도 있어요. 근데 뭔가 꾸준하게 매일 연산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학습지를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초등 연산 과정까지는요, 문제집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어머니들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막상 중학수학을 선행을 나간다든지 할 때는 중등 연산 문제집 뭐 풀어야 되지?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신경 쓰시기 좀 어려울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에는 그 기간만이라도 학습지를 이용하는 것도 저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학습지. 영어도 학습지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영어 학습지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우리 배웠을 때 이런 한국식 영어로 배우는 유형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많이 들어야 돼요. 그쵸? 유아와 초등 저학년 때는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학습지로 이렇게 뭔가 푸는 것보다는 일단 많이 듣자. 그리고 많이 읽자. 영어는 조금 다른 얘기라 학습지에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전 선택의 자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습지로 또 많이 하는 과목 또 얘기해보면은 한자.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한자 공부에 더 열을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국어를 잘하려면 또는 과학이라든지 사회를 잘하려면 한자를 많이 알아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그런 고급 어휘가 한자어로 된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4세, 5세 때 한글을 배우기도 전에 벌써 한자를 통으로 이렇게 배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한자는 한자어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한자어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지, 한자를 보고 읽어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한글을 봤을 때 이 한자어가 무엇일까? 한자어라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그래서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한자 학습지를 시작하면요, 끝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한자를 배우는 학년은요, 중학생이란 말이에요. 중학교 가야 우리가 한자를 배우게 됩니다. 그럼 초등 과정에서는 한자를 배우는 학교가 있고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한자는 제가 보기에는 1학년, 2학년 정도라면은 8급에서 7급 정도의 한자어 실력이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3학년 이상부터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라든지 6학년 이상에 필요한 한자어 실력으로 봤을 때에는 아마 급수 한자로 따지면 한 4급 정도? 그 정도만 알아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한번 우리 검색해 보세요. 4급 정도의 한자가 어느 수준인지. 그 수준을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7세부터 6학년까지 매월 약 3만 원의 금액을 지불하면서 한자 학습지를 꼭 해야 할까? 비용과 시간을 다 지불해야 내 아이가 그 정도 수준까지 되는 것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자어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한자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그냥 한글을 잘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3학년 이상부터는 이제 한자어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 너무 한자에 돈을 많이 쓰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습지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고 매일 꾸준히 하는 거 좋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육에서 가성비를 따지는 건 좋지는 않지만 좀 가성비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급수 한자로 해도 되고 필요할 때 한자 학습지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한자 같은 경우에는요 멈추면 잊어버려요. 안 쓰면 어떻게 되죠? 그냥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돼요. 물론 책을 읽다가 비슷한 한자 어휘가 나오거나 한자어가 나오면 아 이게 그거야 할 수는 있지만 내가 공부해왔던 시간과 비용 대비 그거를 다 써먹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자 언제 할까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학년들은요, 한 2학년 2학기 겨울 정도? 그 정도면은 이제 3학년 때 사회나 과학 과목이 늘어나다 보면은 한자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럼 그전에는 좀 급수 한자, 뭐 7급, 8급 이런 거 하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그때 학습지 하면 좋겠죠? 근데 또 막상 6학년쯤 되잖아요. 또 한자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아이들이 많은 한자를 접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잠깐 쉰다고 그렇게 싹 날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중학교 가면 또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 다음에 꼭 필요할 때 하시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해드리고 싶으냐면요. 엄마의 불안감에 의해서 학습지를 선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학습지를 선택할 때에는요, 분명한 필요성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내 아이의 공부에 도움이 된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학습지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학습지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뭐죠? 학교 공부. 그쵸. 학교 교과 관련된 문제집을 더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집으로는 해결이 조금 안 될 것 같다. 또는 평소에 실력보다 조금 어려운 공부를 하는 친구에게 어떤 개념이 필요할 때 그때는 학습지를 하셔도 좋고 또는 내 아이가 또래보다 조금 뒤처진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러니까 정말로 뒤처진다고 생각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또래하고 비슷한데 굳이 학습지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학습지 할 시간에요. 차라리 책을 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충분히 될 때 그 다음에 학습지를 해도 된다. 그리고 공부 습관을 기르고 싶을 때 학습지를 해도 좋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학습지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학습지를 선택하시면 아마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자, 학습지 선택에서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이 되면 제가 항상 말합니다. 안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